2025년 8월 22일 오후 9시 55분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 샬럿의 한 경전철 안. 전쟁을 피해 평화를 찾아온 23세 우크라이나 난민 여성. 그녀는 전철에 탑승한 지 단 4분 30초 만에 무차별 흉기 공격을 받아 숨졌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수십 명의 승객들은 도움을 주는 대신 휴대폰을 꺼내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실제 사건 미스터리 루디입니다. 오늘은 미국 전역을 충격에 빠뜨린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무거운 질문을 던지는 사건을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살인 사건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사회의 어두운 단면, 방관자 효과, 그리고 SNS 시대의 왜곡된 도덕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이런 무거운 사건들을 다룰 때마다 루디는 더 많은 분들이 이 이야기를 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022년 2월 24일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습니다. 그 후 3년이 넘는 시간 동안 수백만 명의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고향을 떠나야 했습니다. 폭격을 피해, 총소리를 피해, 죽음을 피해 그들은 전 세계로 흩어졌습니다. 이리나 자루츠카 23세. 그녀는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에서 태어나 자란 평범한 젊은 여성이었습니다. 그녀의 가족이 만든 추모 페이지에 따르면 이리나는 웃음이 많고 밝은 성격의 소유자였다고 합니다.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는 것을 좋아했고 음악을 사랑했으며 미래에 대한 꿈이 많았던 그런 평범한 젊은 여성이었죠. 하지만 2022년 그녀의 삶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러시아군의 폭격이 키이우를 향했고 그녀의 가족은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살기 위해 그들은 떠나야 했습니다. 2022년 이리나와 그녀의 가족은 미국으로 이주했습니다. TPS, 즉 임시보호신분이라는 제도를 통해서였죠. TPS는 전쟁이나 자연재해로 고통받는 나라의 국민들에게 미국이 제공하는 임시 체류 자격입니다. 이리나는 합법적으로 정당한 절차를 거쳐 미국에 온 난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노스캐롤라이나주 샬럿에 정착했습니다. 샬럿, 미국 남부의 아름다운 도시, 금융과 기술의 중심지, 그리고 비교적 안전한 도시로 알려진 곳이죠. 전쟁을 피해온 그녀에게 샬럿은 평화로운 안식처가 될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그녀에게 너무나 잔인했습니다. 너무나도요. 2025년 8월 22일 금요일 밤 오후 9시 50분경 이리나는 샬럿의 블루라인 경전철 이스트 웨스트 블루버드 역에서 전철에 탑승했습니다. 아마도 그녀의 친구를 만나고 돌아가는 길이었을 것입니다. 혹은 일을 마치고 집으로 가는 길이었을 수도 있죠.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는 그런 평범한 귀갓길이었을 겁니다. 이리나는 전철 칸안의 한 자리에 앉았습니다. 아마도 피곤했겠죠. 하루를 마치고 집에 가는 길. 그녀는 스마트폰을 보거나 창밖을 바라보거나 혹은 그냥 눈을 감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 순간 그녀는 알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탄 전철 칸 안에 한 남성이 있다는 것을. 데카롤러스 브라운, 34세 흑인 남성. 그는 노숙자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중증 조현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그는 이미 14번의 전과가 있는 범죄자였다는 것입니다. 14번입니다, 여러분. 폭행, 절도, 마약, 그의 범죄 기록은 길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거리를 활보하고 있었고 대중교통도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미국의 형사사법 시스템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나중에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오후 9시 50분경 전철이 출발했습니다. 9시 51분, 9시 52분, 9시 53분, 9시 54분 브라운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탑승 후 단 4분 30초 만에 노숙자였던 브라운은 앞자리에 앉아있던 이리나를 칼로 공격했습니다.
아무 이유도 없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 알지도 못했습니다. 말다툼도 없었고 시비도 없었습니다. 그는 그냥 일어나서 그녀에게 다가갔고 칼을 꺼냈습니다. 이리나는 흉기에 3차례 찔렸습니다. 1번, 2번, 3번. 그리고 그녀는 피를 흘리며 쓰러졌습니다. 그 순간 전철 안에 수십 명의 승객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무엇을 했을까요? 그들은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이 사건을 더욱 충격적으로 만든 부분입니다. 이리나가 피를 흘리며 죽어가는 동안 전철 안의 승객들은 휴대폰으로 촬영만 했습니다.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범인은 제지하지도 않았습니다. 119에 신고하지도 않았습니다. 미국은 9.11이죠. 그들은 그저 휴대폰을 꺼내들고 영상을 찍었습니다. 이거 대박이다. 영상 찍어야지. 이거 SNS에 올리면 조회수 엄청나겠는데? 어쩌면 이런 생각들이 그들의 머릿속을 스쳤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지금 SNS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컨텐츠가 되는 시대. 모든 순간이 좋아요와 조회수로 측정되는 시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는 무언가 중요한 것을 잊어버린 것 같습니다. 바로 인간성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방관자 효과, bystander effect라고 부릅니다. 사람이 많을수록 개인이 행동에 나설 가능성이 줄어드는 현상이죠. 누군가 다른 사람이 도와주겠지, 내가 나서야 하나? 위험할 수도 있는데 이런 생각들이 우리를 마비시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방관자 효과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과거에는 사람들이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들의 적극적으로 촬영을 합니다. 이것은 무관심을 넘어선 무언가입니다. 이것은 타인의 고통을 콘텐츠로 소비하는 문화입니다. 결국 이 충격적인 영상은 SNS를 통해 확산되었고 미국 전역에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사람들은 분노했습니다. 어떻게 아무도 도와주지 않을 수 있느냐? 어떻게 촬영만 할 수 있느냐?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 분노를 표출하는 사람들도 결국 그 영상을 보고 공유하고 댓글을 달았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악순환의 일부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땠을 것 같나요? 만약 그 전철 안에 있었다면 정직하게 생각해 보세요. 우리 중 몇 명이나 실제로 나서서 도와줄 수 있었을까요? 이제 가해자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네카롤로스 브라운, 34세. 그는 중증 조현병 환자였습니다.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고 노숙자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14번의 전과가 있었습니다. 14번입니다. 한두 번이 아닙니다. 14번이나 법을 어기고 14번이나 체포되고 14번이나 재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왜 그는 여전히 거리에 있었을까요? 왜 그는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었을까요? 왜 시스템은 그를 그리고 그의 잠재적 피해자들을 보호하지 못했을까요? 이것은 미국 형사사법 시스템의 근본적인 문제를 드러냅니다. 첫째, 정신질환에 대한 치료 시스템이 붕괴되어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정신질환을 앓는 노숙자가 수십만 명에 달하지만 그들을 위한 시설과 프로그램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둘째, 경범죄자들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14번의 전과가 있는 사람이 거리를 활보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시스템의 실패입니다. 세 번째, 재범 방지 프로그램이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14번이나 기회를 받았지만 결국 15번째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브라운에게 있을까요?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는 살인을 저질렀고 그에 대한 법적 책임을 져야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시스템에도 책임이 있지 않을까요? 그를 방치한 사회에도 책임이 있지 않을까요? 이것은 쉽게 답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반드시 던져야 하는 질문입니다. 이 사건은 발생 직후에는 큰 주목을 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영상이 SNS를 통해 확산되면서 이 사건은 치안 문제, 인종간 갈등,
언론보도 편향성 논란을 촉발했습니다. 보수 진영에서는 이 사건을 이민 정책과 치안 문제에 연결시켰습니다. 전과 14범이 거리를 활보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 노숙자 범죄를 방치한 민주당 정부의 책임이다. 합법 난민을 보호하지 못하면서 불법 이민자는 받아들인다는 게 말이 되느냐? 진보 진영에서는 이 사건을 정신건강 문제와 사회 안정망의 부재로 접근했습니다. 정신질환자를 치료하지 않고 방치한 것이 문제다. 노숙자 문제는 빈곤과 불평등의 결과다. 인종을 부각시키는 것은 인종주의적인 접근이다. 그리고 이 모든 논쟁 속에서 이리나는 잊혀져 갔습니다. 그녀는 통계가 되었습니다. 정치적 논쟁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각자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사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 이상이었습니다. 그녀는 23세의 젊은 여성이었습니다. 전쟁을 피해왔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 했던 사람입니다. 가족이 있었고 친구들이 있었고 꿈이 있었던 한 인간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폭스뉴스의 한 진행자가 생방송에서 정신질환 노숙자는 죽여버려야 한다는 충격적인 발언을 하면서 더욱 논란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진행자가 나중에 사과했지만 이미 그 발언은 미국 사회에 깊은 분열을 드러냈습니다. 한편에서는 범죄자를 엄벌해야 한다. 다른 한편에서는 정신질환자도 치료를 받을 권리가 있다. 그리고 이 사이에서 실제 피해자인 이리나와 그녀의 가족은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이리나의 가족은 GoFundMe를 통해 장례 비용을 모금했습니다. 그녀의 가족이 만든 추모 페이지는 이리나의 이야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전쟁을 피해왔지만 결국 폭력으로 생을 마감했다는 것. 평화를 찾아왔지만 평화롭게 떠나지 못했다는 것. 이리나의 가족은 여전히 우크라이나에 있는 친척들과 연락을 주고받으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곳에서는 여전히 전쟁이 계속되고 있고 매일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리나가 미국에 가면 안전할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이리나는 전쟁터가 아닌 샬럿의 전철 안에서 죽었습니다. 폭격이 아닌 칼에 찔려 죽었습니다. 군인이 아닌 노숙자에게 살해당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잔인한 아이러니인지 아시겠습니까? 전쟁을 피해 왔는데 평화로운 도시에서 죽었습니다. 안전을 찾아왔는데 가장 일상적인 순간에 살해당했습니다. 이리나의 가족은 가슴 아파하며 호소했습니다. 그들은 정의를 원했고 진실을 원했고 그리고 무엇보다 그들의 딸이 잊혀지지 않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언론은 곧 다른 사건으로 넘어갔고 사람들의 관심도 옅어졌습니다. 이것이 현대사회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비극을 소비합니다. 며칠간 분노하고 댓글 달고 공유하고 그리고 있습니다. 다음 자극적인 사건이 나올 때까지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첫째, 방관자 효과의 SNS 문화. 우리는 왜 타인의 고통 앞에서 휴대폰을 꺼내들까요? 도움을 주는 대신 촬영을 선택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것은 단순히 그날 전철에 탄 승객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매일 SNS에서 타인의 불행을 소비합니다. 사고 영상, 폭력 영상, 누군가의 최악의 순간, 이 모든 것이 콘텐츠가 되고 좋아요를 받고 조회수를 올립니다. 이것이 정상일까요? 이것이 우리가 원하는 사회일까요? 둘째, 정신질환과 범죄의 관계. 브라운은 조현병 환자였습니다. 그는 치료가 필요했지만 치료를 받지 못했습니다. 미국에는 수십만 명의 정신질환자들이 거리를 떠돌고 있습니다.
그들 중 대부분 위험하지는 않지만 일부는 브라운처럼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정신질환자를 악마화해서도 안 되고 그렇다고 그들이 저지르는 범죄를 정당화해서도 안 됩니다. 필요한 것은 적절한 치료, 관리, 그리고 사회의 안전망입니다. 셋째, 대중교통의 안전 문제. 전 세계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매일 대중교통을 이용합니다. 우리는 그것이 안전하다고 믿고 있죠. 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샬럿의 경전철, 뉴욕의 지하철, 서울의 전철. 우리는 모두 낯선 사람들과 함께 밀폐된 공간에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중에는 브라운 같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더 많은 보안 인력이 필요할까요? 아니면 더 많은 CCTV가 필요할까요? 아니면 근본적으로 다른 접근이 필요할까요? 이것은 쉽게 답할 수 없는 질문이지만 반드시 논의되어야 할 질문입니다. 넷째, 난민과 이민자의 안전. 이리나는 합법적인 난민이었습니다. 그녀는 전쟁을 피해왔고 미국이 제공한 보호를 받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그녀를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난민을 받아들인다고 말합니다. 보호하겠다고 약속합니다. 하지만 그 약속은 얼마나 지켜지고 있을까요? 이리나의 경우 그 약속은 전철 안에서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데카롤러스 브라운은 사건 직후 체포되었습니다. 그는 1급 살인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급 살인은 계획적이고 고의적인 살인을 의미하며 노스캐롤라이나 주에서는 사형 또는 종신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복잡한 법적 문제가 발생합니다. 브라운은 중증 조현병 환자입니다. 그렇다면 그는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의 능력이 있을까요? 미국 형법에서는 정신 이상 항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피고인이 범행 당시 정신질환으로 인해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없다면 무죄 또는 감형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브라운의 변호인은 분명히 이 항변을 사용할 것입니다. 그는 아팠다. 그는 자신이 무엇을 하는지 몰랐다. 그는 치료가 필요하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편으로는 정신질환자도 인간이며 치료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처벌하는 것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이리나는 죽었습니다. 그녀의 가족은 정의를 원합니다. 사회는 보호받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정말 어려운 문제입니다. 브라운의 재판은 아직 현재 진행 중입니다. 최종 판결이 나오는 게까지는 몇 개월, 어쩌면 몇 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판결이 나오든 이리나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안타깝게도 대중교통에서 발생하는 무차별 폭력 사건은 이리나의 경우가 처음이 아닙니다. 몇 가지 유사한 사례들을 살펴보겠습니다. 2022년 뉴욕 지하철 총기 난사 사건. 뉴욕 브루클린 지하철에서 한 남성이 무차별 총격을 가해 29명이 부상당했습니다. 범인은 정신질환 병력이 있었습니다. 2023년 일본 도쿄 지하철 칼부림 사건. 조커 복장을 한 남성이 지하철 안에서 승객들을 칼로 공격했습니다. 이건 다들 아실 것 같습니다. 뉴스에서 많이 나왔죠. 17명이 부상당했고 범인은 유명해지고 싶다고 진술했습니다. 유명해지고 싶다고요? 칼부림을 하고 정신질환이죠. 2024년 서울 지하철 폭행 사건. 정신질환을 앓는 한 남성이 지하철에서 여성 승객을 무차별 폭행했습니다. 주변 승객들은 제지했지만 피해자는 중상을 입었습니다. 이런 사건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첫째, 대부분의 가해자가 정신질환이나 사회적 고립 문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둘째, 피해자는 무작위로 선택되었습니다. 가해자와 아무런 관련이 없었습니다. 셋째, 밀폐된 공간에서 발생해 도망치기 어려웠습니다. 넷째, 주변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우려스러운 것은 이런 사건들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목격자가 된다면 절대 촬영만 하지 마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누군가 위험에 처해 있다면 휴대폰을 꺼내 들기 전에 도움을 주세요. 직접 개입하기 어렵다면 즉시 신고하세요. 큰 소리로 도움을 요청하세요. 아니면 다른 승객들에게 함께 도와달라고 하세요. 비상벨을 누르세요. 운전기사에게 알리세요. 영상을 찍는다고 해서 사람이 살아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행동은 누군가를 살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잠깐 제 개인적인 얘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이 사건을 조사하면서 정말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이리라는 전쟁을 피해왔습니다. 그녀와 그녀의 가족은 폭탄이 떨어지는 소리를 들으며 살았을 것입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공포 속에서 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결심했습니다. 우리는 살아야 한다. 우리는 안전한 곳으로 가야 한다고. 미국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안도했을 것입니다. 아, 이제 안전하다. 이제 평화롭게 살 수 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리나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영어를 배우고 친구를 사귀고 미래를 계획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녀는 일상적인 금요일 밤 전철을 타고 집에 가던 중 죽었습니다. 전쟁터가 아닌 곳에서 말이죠. 폭격이 아닌 칼에 찔려 적군이 아닌 낯선 사람에게. 이것이 얼마나 잔인한 운명입니까? 그리고 더욱 비극적인 것은 그 순간 그녀를 도와줄 수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휴대폰만 꺼내 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것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정말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죽어가는데 촬영만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 영상을 SNS에 올릴 생각을 할 수 있었을까요? 하지만 동시에 저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문화의 일부라는 것을. 우리는 매일 타인의 불행을 소비합니다. 클릭하고 보고 공유합니다. 그리고 저 루디도 이렇게 이 사건을 다루면서 같은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죄책감이 듭니다. 하지만 저는 믿고 싶습니다. 이 영상이 단순히 자극적인 콘텐츠가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경각심을 심어주는 계기가 되기를. 이리나의 이 이야기가 잊혀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는 이런 비극이 반복되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작은 행동들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듭니다. 누군가를 도와주는 것, 방관하지 않는 것, 타인의 고통에 공감하는 것, 정의를 위해 목소리를 내는 것, 이 모든 작은 행동들이 세상을 조금씩 바꿉니다. Stay safe, stay aware, and most importantly, stay human. 지금까지 실제 사건 미스터리 루디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